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어두워졌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뉴캐슬에 0대4로 완패하였고 4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에스턴 빌라는 아스널을 2대0으로 이기는 이변을 연출했는데요. 현재 토트넘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는 구단에게 팬에게도 참으로 불편한 상황인데요. 손흥민의 감정도 달라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뉴캐슬 전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영국 팬들을 놀라게 한 말을 공개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웃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요. 토트넘 호스퍼는 지난 13일 한국 시각 오후 8시 30분 잉글랜드 뉴캐슬 어폰타인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3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을 치렀습니다. 경기 결과가 참혹했고 0대4 대패였습니다. 토트넘은 내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두들겨 맞기만 했는데요. 경기 전만 해도 토트넘을 향한 기대감은 컸습니다. BBC 한 축구 전문가는 손흥민이 뉴캐슬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졌던 이번 시즌 뉴캐슬과 맞대결에서는 손흥민이 맹활약을 기록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측면에서 드리블로 상대를 거푸 벗겨내며 어시스트를 2개나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골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나 33라운드가 시작되자 손흥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기 중 공을 터치한 횟수는 단 26회. 골문을 향한 슛 한 번이 없었는데요. 공간을 헤집거나 드리블 돌파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은 대부분의 실점 장면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이 첫 번째 골을 내주는 장면에선 손흥민이 공격권을 내주는 세밀하지 못한 플레이를 했고 이것이 첫 번째 실점 나아가 두 번째 실점까지 곧장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실점에서도 손흥민은 적 진영에서 볼을 빼앗겼고 여기서 또 골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으로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판단도 손흥민에게 한 번 더 충격을 안겼을 만했습니다. 손흥민은 58분 만에 그라운드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여간에선 경기를 꽉 채워서 소화하는 그에겐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만큼 뉴캐슬전의 토트넘은 심각했죠.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한국인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보라. 모든 걸 말해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단 58분 만에 손흥민을 뺐다. 실망스러운 플레이였다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너무 내려오게 했다. 그건 손흥민의 강점이 아니다. 등지고 플레이하는 점에서 손흥민이 발전한 건 맞다. 하지만 손흥민은 팀과 플레이할 홀드업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골문을 향할 때야 비로소 더 편안하고 추진력을 얻는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조언을 전했는데요.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시대의 토트넘에서 쓰임이 많아졌습니다. 선수 개인에겐 좋은 일입니다. 중앙이든 윙어든 소화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지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출전 시간 확보에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고민해봤을 때 아무래도 중앙보다는 여전히 측면이 어울려 보입니다. 중앙 손흥민은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게 뉴캐슬전을 통해 재차 드러났습니다. 이번 뉴캐슬과의 대결에서 손흥민 선수는 불행히도 팀 내에서 가장 적은 패스를 받았습니다. 총 9번의 패스만 받으며 이는 경기 참가 양팀 선수 중 최소 기록이었습니다. 게다가 경기 중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수마, 메디슨 같은 팀의 미드필더들이 공격 진영으로 자주 올라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반대로 미드필드를 후퇴에 지원하는 이례적인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해설자 퍼디난드는 방송 중에 이러한 손흥민의 움직임이 비전문가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이 실제로 토트넘의 근본적인 문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격 선수들이 패스보다는 득점을 우선시하는 이기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손흥민에게 공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메디슨을 포함한 일부 선수들은 경기 내내 수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퍼디난드는 경기 해설을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 크게 분노를 표현했으며 손흥민이라면 이 경기 후 여름 이적 시장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 내 불균형과 전략적 오류를 드러내며 손흥민의 역할과 팀 내 위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역전골 기회를 놓치자 동료 클루셉스키에게 경기 도중 직접적인 지적을 했다. 이는 클루셉스키 큰 실수와 부정확한 패스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점점 줄어드는 인내심을 표현하며 충격적인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8년 동안 뛰면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메디슨에 의해 동선이 방해받고 제대로 된 패스를 거의 받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이는 결국 손흥민이 자유의 선언을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EPL회장 리처드 마커스가 관리하는 리그 직원의 SNS 게시물에 따르면 최근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 후 일부 선수들이 자유 이적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인 선수 명단은 밝히기 어렵지만 이 선수들은 이미 2주 전부터 다른 빅클럽과의 이적 협상을 위한 문서를 받아왔으며 이번 경기가 이적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수들은 소속팀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이적 FA 선언은 선수 본인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만큼 이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트넘 내부에서도 해당 선수의 FA 선언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토트넘의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갈망해왔는지 명확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 후반 초반에 교체된 사실 자체가 손흥민 선수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이며 이는 구단과 감독에 대한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특히 토트넘의 메디슨 선수가 뉴캐슬 경기 후 훈련 중 손흥민 선수에게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건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팀 내 문제로 끝낼 사안이 아니며 프리미어리그 선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메디슨은 해당 사건 이후 모든 팀 훈련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며 손흥민 선수의 지시에 반발하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손흥민 선수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토트넘 구단은 메디슨의 행동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검토 중이며 곧 징계 결과를 메디슨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BT스포츠는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가 제안한 3년 계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돌연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이적 시장 분석가 마크 테일러에 따르면 손흥민이 자유계약 선수로 시장에 나설 경우 이는 전례 없는 이적료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가치는 매우 높아 이적료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 이후 손흥민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 여러 빅클럽들이 이미 그와 미팅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가 토트넘을 떠나고 빠르게 새로운 팀과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마크 테일러는 또한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서 계속 머무르기에 그의 재능이 너무 아깝다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많은 시간과 커리어를 희생했고 이제 자유계약 선수로서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몇몇 클럽은 그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그가 곧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올바른 선택을 간절히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